안녕하세요. 위커 현기중입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5월 4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 아침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실 텐데 미국장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FOMC 발언과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이루어졌었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한 뭐 AMD, 뭐 모더나 등이 또 투자 심리를 좋게 이끌면서 전체적인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같이 살펴보시면은 여기 어제 지수의 흐름은 FOMC의 우리 파월 의장 연설이 오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었죠. 그 직후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두드러졌죠. 아무래도 그 최근에 AMD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 실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른 기업들 앞으로 실적 이어지고 이제 변동성 안정화되는 구간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2분기 결산 실적, 그러니까 좀 4월에서 6월의 기업 활동에 대한 실적이 또 발표되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높은 또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최근의 조정폭이 있었어서 앞으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같이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나왔었던 국채 금리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내용은 우리 같이 살펴보시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우리 자이언트 스텝 우려 진정 이야기가 있죠. 블룸버그 마켓랩에 어제 파월 의장이 위원회에서 다음 몇 차례 회의에서 추가 50bp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는 폭넓은 인식이 있다라는 것은,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75bp의 더 큰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 만장일치로 이제 50bp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이런 75bp 추가 추후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너무 빠른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마르고 증시의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완화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뭐 이렇게 이 블룸버그 마켓랩의 어떤 전문가 코멘트 보시면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향후 몇 달 동안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게 전체적인 전문,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을 했던 전문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권리 이런 이슈 때문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풀 트랜스크립트 내용상에서는 PC가, 네, 완화될, PC가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 피크아웃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PC가 뭐냐면은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을 하면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좀 활성화도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더 강력하게 할 만한 동인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요. AMD 개별적으로 보시면 어제 9% 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MD 실적은 어제 시황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우리, 네, 조선일보 사업개미보도에 보시면 뭐 AMD 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EPS 자체가 전망치 대비 24% 이상 상회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분기 매출도 5.4% 상회를 했는데, 이거 이외에 AMD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에서 좀 시장이 환호한 부분은, 지금 자일링스 인수를 하고 나서 우리 AMD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까에 대한 추측이 있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코멘트가 있었다. 네, 여기 잠깐 보시면, 네, 공급 부족과 다른 거시 경제에 대한 역풍 우려로 AMD가 최근에 고점 대비 이제 34%가량 떨어졌었는데, 이게 연간으로 컴퓨팅과 그래픽 분야의 판매도 증가했었고,
그리고 뭐 수익 성장 자체도 이제 88%가 됐었다. 그래서 그 자일링스 인수 이후에 이제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기에서 뭐 다른 코멘트가 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리사수 CEO나 아니면 그 IR에서 한 이야기는 서버 시장에 대한 침투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번에 그 AMD가 그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기존 파트너사들과 공급선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침투율을 높여서 올해 그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러 서버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시장에 굉장한 환호를 일으킨, 그래 9% 가량의 상승의 동력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 깜짝 실적 코로나 이전보다 좋아.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비앤비가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이제 70% 상승하고 그 영업 손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한 곳에 장기 체류하면서 워크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일과 휴가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일하고 여행하는 방식이 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역풍은 뭐 AMD 실적 발표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었지만 에어비앤비도 이런 거시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세가 견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고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논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더나의 이제 스티픈 호지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이제 기계 번역된 상황인데, 스티픈 호지 대표가 이제 중앙제 형성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계속 투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해 후반에도 코로나 백신의 판매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그 mRNA라는 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적용 분야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모더나 자체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로 아직까지의 주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코멘트가 있었던 점이 어떤 거시적인 환경하고 맞물려 가지고 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에서 추가 성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요 둔화에 대한 불식,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에 대한 하워드 슐츠의 코멘트에 드러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제 9% 이상 급등을 했는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슈가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잘 됐고, 미국도 괜찮았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그리고 직원의 임금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9% 이상 급등을 했는데, 스타벅스 자체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좀 반등세가 세게 연출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리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차량 공유업체 이제 리프트가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예고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에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운전자 수 자체가 시장 추정치보다 많이 미달하면서 리프트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 리프트 이런 어플을 가지고 그 어느 정도 리프트하고 사전에 이제 조율이 된 드라이버가 이런 택시, 국내에서는 어떤 택시의 형태의 어떤 영업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리프트의 사세 확장은 리프트 운전자 수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리프트가 지금 시장 추정치인 1790만 명의 운전자 수에 미달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니까 주가에 이제 급격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성장주들은 변동성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유의를 해야 되고,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좀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서는 FOMC 기자회견 지나갔죠. 그리고 다가오는 5월 5일 오늘 밤에는 뭐 비농업 부문 생산성, 그리고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내일은 이제 농업 고용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연준의 그 전체 풀 텍스트, 아까 그 잠깐 얼핏 보여드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 전문에 대한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논평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이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에 소화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렇고 뭐 내일도 그렇고 관련해서 소화하고 나면 5월 들어서는 실제 물가가 정말 잡혀가는가, 그러니까 4월 경제지표 뭐 물가지수라든지, 그 물가지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눠서 아까 그 PCE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어떤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계속 주목받아 갈 거라, 어느 정도는 실적 이벤트가 소강되어 가는 국면에서 경제 이벤트들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제가 시황에서 잘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으로는 오늘 야간에는 뭐 쇼피파이, 그리고 마감 직후에 이제 블록 정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